의학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생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이지만 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노벨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명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 정부에게 지금 당장 한국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을 보여 현 사태에 대응에 관한 해결책을 받으라고 나섰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아베 신조의 똥꼬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의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이자 교토대 교수인 야마나카 신야가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현 사태에 해결책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유도 만능줄기 세포를 개발해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인물인데요. 야마나카 교수는 아베 신조는 한국과 등을 돌리기보다는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한국에 고개 숙여 데이터를 받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현 사태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높게 평가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야마나카 교수는 일본의 전설적인 록밴드 엑스제팬의 리더인 요시키 채널에 출연해 현 사태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며 공중보건 전문가도 아니지만 연구자로서 이 사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시키는 한국에서는 자동차 검역 시스템 검사를 통해 검사 수가 늘고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검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면서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나타 교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검사 수가 적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한국과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대담해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점이 매우 많다며 일단 발생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이런 비상사태에는 모든 것이 급하니 지금 중요한 건 빨리 대책을 세우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아베 총리는 지금 매우 힘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라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증상자 수가 많은 한국, 이탈리아와의 협력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공통의 적에 쫓기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3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에 정말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 교환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통해 초등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초등학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거의 알 수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야마나카 교수는 야마나카에 의한 현사태 정보 발신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현사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해외 논문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인류에 대한 위협이지만 모두가 협력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 의학 연구자로서 논문 등에서 알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발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부탁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고집이 장난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된 현실을 한국 때리기로 다시 극복해보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니 아베씨, 올림픽 망한 걸 왜 우리한테 그래요? 진짜 웃기시는 분이시네.
그리고 솔직히 올림픽 망한 거 덮기에 독도로 분탕 치는 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솔직히 한두 번 들어보는 헛소리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올림픽 때 장사 좀 해보려고 돈 들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독도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리고 올림픽 취소되었어도 관광객 4천만 명 받겠다던 일본 국민들과의 약속 책임지실 거죠? 한국이랑 중국 입국 금지시켜놓고 4천만 명 받겠다는 그 약속, 공부 안 하고 하버드대 가겠다, 운동 안 하고 몸짱 되겠다는 그 자세로 꼭 4천만 명 관광객들과 함께 4천 짜장 먹으면서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땡깡에 가까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와 입국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개처지인 일본이 최대 8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민간 전문가들의 추산을 종합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6천억엔에서 7천억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스이로 명예교수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6,408억엔이라고 전망했고 취소될 경우 경제 손실은 4조 5,151억엔에 달한다고 추산했으며 다이이치 생명연구소 나가마 도시이로 수석 이코미스트 또한 올림픽이 연기나 취소될 경우 2020년 일본 GDP가 1조 7억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이 파급될 경우 3조 2천억엔까지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광객 4천만 명을 외치며 올림픽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올림픽으로 본전 뽑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여기에 더해 경제 효과는 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발생해 경기시설과 교통망 등 사회 자본 정비, 관광 수요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 경기는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터라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골프와 넷플릭스 정기 구독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들도 이번 도쿄올림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신기술을 선보이는 4차 산업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4차 산업 맛집으로 알려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들은 도쿄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마케팅 계획과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판입니다. 당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도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를 통해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G를 필두로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 중 하나입니다. IOC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십 체결 기업은 총 80개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코카콜라, 도요타, 인텔, 알리바바, 파나소닉, 비자카드, 에어비앤비, 오메가 등 14개 기업과 함께 올림픽 최상위 스폰서십인 월드와이드 파트너입니다. 그만큼 올림픽 개최로 누릴 수 있는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는 현재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로 일본 TV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기간엔 TV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수요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올림픽 특수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했지만 일정 차질로 이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기대만큼 올림픽 특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올림픽 망한 거야 뭐 상관없는데 우리 기업들까지 피해 오는 거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인생이 참 이런 거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잖아요. 조금만 우리 더 힘내면 안 좋았던 것만큼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 대구로 내려가 의료 봉사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힘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들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누리며 일상을 즐길 날이 올 거예요. 아베 씨는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올림픽은 꼭 치르고 싶었을 텐데 결국 슈퍼마리오 분장까지 하면서 퍼포먼스 했던 설레임이 설레발이 되었네요. 그러게 그냥 넷플릭스나 보지 뭐 그 올림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그래요. 손해배상 꼭 해주세요. 하여튼 민폐라니깐.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